안녕하세요. 대시뉴스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암호화폐가 인정받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SNS를 통해 가장 빠르게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작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주 정부의 소득세에 중점을 맞추었던 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법안이 POS 암호화폐 세금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거래특권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미국 애리조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법안을 만든 상원의원인 워렌 피터슨이 이 새로운 법안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래가 신용카드, 현금 및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리조나 정부 주 관할 안에서 발생한 거래라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터슨 상원의원은 또한 주 소득세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상정하려고 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흥미롭다는 의견을 듣고 접었다고 하네요. 특히 그는 뉴욕주가 부과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인 비트 라이센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무거운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뉴욕을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애리조나는 이러한 뉴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시의 경우에는 이미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4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진행해서 확정성 솔루션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시의 참여는 지역 미디어인 더 로컬 스카데일에 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시는 이번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 상정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폐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캐시의 개발을 이끄는 팀 중 하나인 비트코인 ABC 개발이 자금난을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구현 개발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적 기반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개발팀 중 하나인 비트코인 ABC가 개발자들이 릴리스에 서명하지 않고 체크섬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팀의 리드 개발자가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내놓았고, 이에 사람들이 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그의 직책이 가진 자원봉사적 성격과 커뮤니티의 자금 부족에 관해서 대답했다고 하네요. 즉 다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는 개발을 위한 펀딩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이고 팀 역시 단일하고 응집력 있는 팀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 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시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로써 대시의 개발, 보안 및 홍보 등 필요한 자금을 외부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자금난에 처하기 전에 대시의 이런 펀딩 모델을 본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자체 암호화폐인 페트로의 채택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페트라의 프리세일이 종료됨에 따라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그는 16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인가를 내리면서 페트로를 플랫폼에 추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 16개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서큐어는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암호화폐로서 자기 거래소에 추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로써 페트로가 비트코인에 대항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의 석유를 구입하는 인도에 페트로를 통해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 30%의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또한 국적기 및 해외 항공사들에게 페트로를 받고 석유를 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에도 불구하고 페트로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약 13,0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정부가 기획하고 발행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또다시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어렵겠죠. 또한 페트로의 코드베이스 역시 의문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입법기관의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는 활발한 대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페트로를 사용하는 대신 대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소식은 이번 예산 사이클에 제출된 재무제안서가 준비된 예산의 약 2배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 보트 트래커에 따르면 4월 예산 주기 동안 56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40개가 통과되고 26개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용 가능한 예산은 약 290만 달러이며 요청된 예산은 약 626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가능한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요청을 받은 셈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 12월과 비교할 때는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요청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시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시 마스터노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시는 자체적 거버넌스 하에서 마스터노드 투표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따라서 마스터노드들은 이러한 제안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마스터노드들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를 적절히 평가하고 투표하는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30대C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는 따로 관리하는 대시 부스트가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또 마스터노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서 노드 담보 또는 운영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블로그 게시물을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베렌첸과 샤르가 준비한 비트코인과 법정통화 사이의 세 가지 유사점에 관한 글에 기반을 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자 모두에 어떤 본질적으로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점. 둘째,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중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암호화폐가 그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는 현금과 비교할 때 더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즉 개인들은 현재 자기가 가진 부를 도둑맞거나 선제지변으로 인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은행에 보관하는 행위 역시 은행 및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저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현금은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신뢰가 필요 없는 분산화된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시의 경우에는 빠른 거래 확인 속도와 아주 적은 수수료,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그 구조적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독창적인 거버넌스와 마스터노드 시스템, 재무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